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 가족계획 3화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여줬는데요. 한영수의 브레인 해킹 능력,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합, 그리고 악당들의 만행까지.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한영수는 자신의 브레인 해킹 능력을 사용해 백지훈, 백지우, 백강성, 그리고 백철이를 구출합니다. 당시 특수교육대대 교관이었던 안소진, 그녀는 한영수에게 엄마로 불리던 인물이었죠. 한영수는 안소진의 뇌를 해킹해 그녀 스스로에게 총을 겨누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백강성의 만류로 결국 그녀를 살려두었죠. 떠나는 한영수에게 안소진은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저주를 퍼부었고, 이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2화에서 백강성이 연쇄살인마 개바리를 풀어줬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알고 보니 그는 가족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화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위험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때 서로 불편했던 백지우와 한영수가 이번 일을 통해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규태의 아버지인 조혜팔은 연쇄살인마 정호철로부터 충격적인 영상을 받게 됩니다. 그 영상에는 한영수가 조규태를 브레인 해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편 백지우는 반 아이들 앞에서 박재곤의 악행을 폭로하며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번 작품에서 매우 독특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배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재곤보다 더 악질적인 인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시청 사무관 장노원입니다. 그는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 그 아버지까지 협박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었죠. 이 와중에 한영수 가족은 피해자인 주경으로부터 장노원의 만행에 대해 듣게 됩니다.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온 걸까요? 장노원은 주경을 모텔로 불러내려 했지만 그 자리에는 한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목젖을 강타하며 통쾌한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지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 권민정과 함께 조혜팔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심하게 구타당한 상태였죠. 백지훈을 구하기 위해 백철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한영수는 그에게 누구도 죽여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철이가 안경을 벗고 조혜팔을 노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초능력이 눈과 관련된 것일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계획 3화, 흥미진진한 전개와 숨겨진 비밀들이 가득했는데요. 여러분은 백철이의 능력이 무엇일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딥페이크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던 장노원, 결국 그가 저지른 악행은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피해자인 신주경과 그녀의 아버지 신상훈 앞에서 그는 처절한 응징을 받게 되는데요. 한영수의 브레인 해킹으로 장노원은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몸이 절단되고 안구가 적출되는 고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엔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브레인 해킹을 사용하는 한영수 역시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초능력은 자신의 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응징을 가할 때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편 백철이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의 놀라운 전투 능력은 마치 영화 속 히어로 같았는데요. 믿기 힘든 속도와 민첩성으로 조혜팔 일당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 특수교육대대에서 받은 혹독한 훈련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살인병기 수준의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영수는 금수열 망교회의 유명한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 그냥 평범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딥페이크 범죄의 주동자인 박재곤을 호적에 올린 인물이었죠. 박재곤은 SNS에서 수집한 여성들의 정보를 장로원에게 넘겼고 이를 이용해 협박용 사진과 영상을 제작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영수는 그의 악행을 모두 폭로하고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 권사 조회팔까지 연루된 걸 보면 금수열 망교회는 뭔가 구린내가 나는 고심이 분명했습니다. 한편 백철이와 백강성은 연쇄살인마 정호철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정호철은 상황을 악화시켜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는데요. 그는 동물병원으로 난입해 난동을 부리며 동물을 인질로 삼는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기절시키는 사태를 일으키며 상황은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길자는 브레인 해킹으로 정신이 나간 장로원을 돌로 내려쳐 죽여버립니다. 그녀는 보험금을 타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는데요. 유명한 목사와 오길자까지 모두 한 통속이었다니 금수열 망교회의 정체가 더욱 수상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영수와 백철이는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로마 숫자 7 표식을 보고 긴장합니다. 이는 과거 특수교육대대와 관련된 표식이었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들은 모두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특수교육대대가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정황으로 인해 과거 끝내 죽이지 못했던 안소진이 최종 빌런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영화 마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스토리, 앞으로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주세요.